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죠? 오늘 올림포스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상한가를 찾아라 라는 아주 기초적인 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상한가 이후의 흐름,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뭐 대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현재 캔들 하나에서 이제 두 개,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보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올림포스 파동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올림포스 파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올림포스 파동은 제가 이론적으로 M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뭐 많은 그 기법들과 파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M 파동을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기법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선 이 M 파동을 활용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파동의 세기 파악하고 다시 뒷파동에서 올라가는, 즉 N자형 파동의 힘을 활용해서 뭐 공격적인 기법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이 올림포스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혹시나 상한가 이후에 고점에 대한 매수 또는 추격 또는 내동 매매에 대한 결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해야 될 영역,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의 경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확인하시고 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올림포스 파동,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추세의 지지와 저항, 현재 캔들이 가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그 진폭에 대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죠. 그 다음 시간, 현재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예, 우리가 뭐 보통 어디를 오고 가고 할 때 GPS 요즘 많이들 활용하시죠?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의 위치 어디인가? 자, GPS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추후에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강의의 내용을 보시고, 뭐 앞서 진행했던 강의 내용을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좀 찾아서 1강부터 조금 배워나가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현재 내 종목의 위치가 어디인가,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 상단 또는 추세 하단 또는 횡보 구간에서 앞으로 탄력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지, 뭐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길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와 저항은 어딘지 전체적인 위치 선정을 하고 나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강의의 내용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물론 상한가 캔들 하나를 찾고 우리가 그걸 4등분을 했습니다. 4등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4등분을 나눴죠. 캔들 하나를 발바닥, 머리, 어깨, 허리, 그리고 무릎, 우리가 보통 뭐 시장에서도 많이들 활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걸 기준으로 캔들을 세웠는데, 2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추세와 그리고 지지 저항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캔들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 또는 그것들이 좀 연속적으로 일궈냈던 추세를 하나의 캔들로 묶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자, 일단 이 캔들 나누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못 들어보셨던 분들, 우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눈에 좀 익었던 종목, 대성창투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가장 눈에 익었을 것 같아요. 1강부터 계속 이 캔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대성창투의 현재 주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고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앞서 진행했던 파동의 흐름 중에 가장 세게 거래량과 양봉을 만들어냈던 지점 그 첫 번째 상한가가 여기죠. 첫 번째 상한가가 여기고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처음에 4등분을 해보자. 자, 다시 한번 바닥, 머리, 허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무릎까지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지지라인, 2차, 3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상한가 캔들 활용 방법입니다. 이전의 상한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앞에 지금 여기 상한가가 나와 있죠. 상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똑같이 4등분을 했을 때 바닥, 머리, 허리가 가장 중요하다. 허리, 어깨, 다시 무릎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지금 앞에 진행했던 요 캔들 보시면 가장 중요한 허리선에 이탈이 없었다. 허리선에 이탈이 없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밀고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힘을 받치고 있고 다시 한번 파동을 위로 뿜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가장 평범한 이론이죠. 그러다가 허리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파동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M파동이죠. M파동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 현재 주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를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로는 오늘이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현재 대성장투가 3,935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기준을 잡을 때 현재 주가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센 상승의 파동을 하나로 묶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 음봉과 윗꼬리는 제외하고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파동이 시작됐던 이후에 지금 꽤 시간이 지났고 오늘의 파동을 기점으로 세게 움직임이 일어났던 자리가 여기 구간이 있을 거고요. 여기 앞에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자리, 횡보 이후에 세게 흐름을 보여줬던 가까운 자리에서 윗꼬리, 음봉, 아랫꼬리 다 빼고 한번 캔들을 하나로 묶었죠. 자, 다시 바닥, 머리, 허리, 그리고 어깨, 무릎 이렇게 4등분을 딱 해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 이 대성장투라는 종목이 허리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 못했네요. 날짜로는 4월 22일 기준으로 개파락하면서 허리선 이탈이 나왔고 다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어디에 저항을 맞고 어깨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저번 시간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어깨선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어떻게 허리선이 다시 이탈이 나오면서 무릎선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대성창투에 대한 현재 주가 GPS를 돌려봤을 때 위치가 어디예요? 허리선, 가장 힘을 세게 받을 수 있는 허리선이 이탈이 나온 무릎,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파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느냐, 그죠? 허리선을 다시 한번 위로 뚫고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무릎에 대한 저항 또는 허리에 대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지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와 저항을 파악을 했고 현재 주가의 위치 GPS로 돌렸을 때 그렇다면 이 종목은 허리선이 돌파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허리선이 돌파하기 직전에는 주가가 힘을 많이 가지지 못한다. 보유를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보다는 좀 관망의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허리선 이탈 또는 허리선 지지 또는 허리선 위, 어깨, 머리까지의 탄력이 있는 현재 주가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허리선 아래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시거나 가까스로 또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파동의 세기를 좀 본다면 일단은 요런 종목들 최근에 오늘도 좀 핫했던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자, 쭉 보니까 현재 주가가 오늘 23,600원 윗골이 좀 길게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진행했던 주가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왔던 상한가. 첫날 제가 강의드렸던 내용이죠. 첫 상한가를 찾아라. 첫 상한가를 찾고 그 상한가를 어떻게 4등분을 해보자. 자, 그러면 첫 상이 나왔던 이날 2021년 1월 12일의 흐름입니다. 1월 12일의 흐름에서 첫 상한가를 전일 종가와 마감했던 종가, 그날의 종가 갭을 메우고 캔들을 하나 그리고 다시 발바닥, 머리, 허리, 어깨, 무릎을 이렇게 딱 나눠 놓고 보니까 여러분 첫날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 보조지표 많은 차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좀 간편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평선이나 보조지표 기타 기준이 되는 선이 이탈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은 당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위치 사실 1cm, 2cm, 1mm, 2mm까지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상한가의 기준을 잡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략적인 4등분을 해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선익 시스템이 가장 첫날 상한가를 보이고 파동이 크게 나왔죠. 자, 예를 들면 우리 홍길동님께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여기 부근 한 11,500원, 6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바로 다음날부터 하락이 나오니까 어때요? 손실폭이 순간적으로 한 15% 정도. 자, 대다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정도 급락이 나오면 첫 번째는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추가 대응, 물타기를 하시는데 물타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예를 들면 평균 매수가 여기쯤 오겠죠?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그죠?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오래 걸렸지만 당장의 어떤 추가 대응이 현재 주가에 대한 의미 있는 매수가를 만들어주지 못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올림포스 파동을 배우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우고 일단 머리선을 유지를 하죠. 예, 머리선을 유지를 한다. 머리에 대한 지지를 유지를 하니까 주가의 추이를 좀 지켜봤습니다. 반등이 세지는 않은데 머리선을 깨고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깨선에 지지를 받고 돌아오는 타이밍.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항상 말씀드렸던 지지선과 저항은 물론 진폭에 따라서 우리가 밴드 또는 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밴드 또는 박스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위아래로 진폭을 그리면서 진행을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 주가의 지지선은 과거의 저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의 저항이 현재 주가의 지지 또는 이후에 또 저항이 될 수도 있죠. 즉 지지와 저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캔들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추세를 분석하다 보면 상당히 근접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던 날을 기준으로 머리를 지지받고 가다가 어깨까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머리를 돌파하던 자리, 확실한 지지를 받고 돌파하던 자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응을 한번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N자형 파동에서 D파동이 크게 올라오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우리 홍길동님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고 여기에서 추가 대응을 한번 하셨다면 머리선 돌파할 때 추가 대응을 하셨다면 대략적으로 평균 매수가가 여기 정도 되겠죠? 한 1,500원, 600원 선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선에서 한 2, 3일 정도의 흐름만 기다렸다면 본전도 확실한 자리를 만들고 뒷파동까지 보셨다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확실히 N자형 파동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추격매매 또는 내동매매로 실제 손실이 좀 나는 구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바로 손절을 하지 않고 또는 추가 대응을 할 때 지지와 저항을 배우고 나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던 뒷파동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는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두고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추가적인 주가의 진행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오늘 시점에 오늘도 변동성이 이제 컸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메타버스 테마들이 조금 강세를 좀 불러일으켰던 만큼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만약에 이 선익 시스템의 현재 주가 그리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응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장 가까운 날의 상한가가 바로 이틀 전에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똑같이 우리가 4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등분을 하게 되면 머리, 허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무릎. 아주 간단하죠. 자, 아직까지는 머리에 대한 지지도 없고요. 일단 종목이 좀 떠 있죠. 만약에 내일 요렇게 봉이 하나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위로 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굉장히 강한 시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첫 번째, 머리에 대한 지지선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이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어깨, 허리, 가장 중요한 허리에 대한 지지선을 받쳐주는 자리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허리를 받치고 돌고 나오는 시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현재 선익 시스템의 주가의 위치는 어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발바닥, 무릎, 허리, 어깨, 머리. 자, 머리 위에 있죠? 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내가 뭐 매수의 관점이든 아니면 오늘 만약에 뭐 높은 자리에 거래를 하셨던 여러분들께서 자,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두 가지 케이스죠. 내가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관점을 두고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매매는 조금 불안하고 좀 급하게 진행했던 만큼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진행처럼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머리나 어깨, 허리선까지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자리가 나온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루 정도 관망을 할 수 있다. 내일 만약에 종목이 다시 한번 양봉을 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음봉을 그려내면서 머리선 또는 어깨선까지 주가가 눌린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시장에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지금까지 복습을 했던 과정에서 캔들 하나의 위치만 봤죠. 자, 이 종목은 강하게 오늘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힘이 세게 붙었네요. 언제부터요? 이날 5월 18일 이후에 두 개의 양봉의 캔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보다는 세 개, 그 이상의 추세를 연결해서 보는 방법.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시는데 귀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캔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캔들 두 개를 하나로 묶고 자, 머리, 발바닥, 어깨 쭉쭉 한번 허리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봤더니 뭐 허리 밑으로는 지금 크게 그릴 필요도 없겠죠. 일단 이 대동기어라는 종목은 현재 어깨선, 여기가 어깨선이죠. 어깨선에 대해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주가의 위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강의의 내용이 바로 자, 오늘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 저번 시간에 주가의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했고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 이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앞으로 대응의 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니까 머리선은 일단 이탈이 나왔어요. 그 전일 봉은 살짝 어깨를 깨고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어떻게 어깨선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깨선에 걸려 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죠. 자, 이후의 진행은 또 다시 한번 캔들을 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보여드렸던 캔들이 있었고, 현재는 캔들의 시세를 동시에 2개, 3개를 묶는 방법까지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쪽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설인바이오, 이슈가 있었던 만큼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구간 또는 이런 구간, 저는 종목이 더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종목이 조금 눌릴 때 눌림목을 활용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주가가 현재 19,000원대까지 쭉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대략 한 6, 7거래일 만에 하한가 한방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한 30% 이상.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설인바이오를 대응하실 때 첫 번째 상한가 물론 좋아요. 두 번째 상한가 너무 급하게 변동성 크게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5월 17일 날 움직임 보고 따라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8,000원 정도의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주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야 하시겠습니까? 많은 혹시라도 저런 자리에서 높게 매수해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 자,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파동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대응을 하셨더라면 이날 캔들 2개의 기준을 잡고 하나의 캔들로 묶어내고 다시 또 4등분을 해보겠습니다. 허리, 다시 어깨, 무릎. 자,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조금씩만 뒤로 돌려보면 이날 흐름이 나왔을 때 급하게 올라간 흐름에 따라붙지 않고 만약에 전거래일의 기준만 좀 잡았었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현재 머리선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변동한다는 걸 알 수 있으셨을 테요. 그렇다면 이날은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관망의 관점으로 보셨어야 된다. 자, 이틀, 3일 쭉쭉 지났는데 어깨선의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했더니 다음날 어깨선이 깨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깨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허리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허리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다음날 크게 흔들면서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가상 허리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 설인바이오의 주가의 추이는 힘이 조금 빠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앞에서 들어 올렸던 이 캔들의 힘, 그것을 대변해주는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보다 큰 폭의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급락이 한번 나왔네요. 물론 재료에 의한 상승과 재료에 의한 하락, 대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 보니까 허리선에 대한 지지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현재 5월 26일 설인바이오의 주가의 상태, 현재 주가의 위치는 허리선 아래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1차적으로는 허리선에 대한 회복이 나와주면 힘을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꾸로 이탈이 나온 상태에서 무릎을 깨고 내려가는 진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한번 약세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재료로 올라왔고 그렇게 급등했던 만큼 주식은 항상 어떤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데이터도 있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보조 지표라든지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급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런 진행이 나와버린다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하셨던 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허리가 깨지는 자리에는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내가 다른 종목을 거래할 때 현금 비중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현재 주가의 어떤 파동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을 했던 종목이라서 오히려 안고 노심초사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차례 손절이 더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인바이오의 현재
주가의 위치 GPS를 돌려보니까 허리선 아래다. 당분간 허리선이 회복될 때까지는 주가에 힘을 받을 만한 요소, 물론 재료가 또 어떻게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좀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현재 위치로서는 허리선을 깬 상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허리선에 대한 회복 또는 최소한 이 종목이 무릎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탄력받고 허리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움직였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좀 강한 흐름 나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종목은 그동안의 주가가 크게 움직임 없이 파동을 한번 상한가를 내고 이후에 흔들 제가 사실 이 구간에서 흔들어대는 이 캔들의 자리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머리채를 자꾸 흔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도 머리채를 자꾸 흔들면 굉장히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럽죠.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던 자리 또는 고점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공방을 이루는 구간에서 펼쳐지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위치에 대한 매수의 관점을 가지신다라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변동성도 들어왔지만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올림포스 파동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셨더라면 이런 진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날 오늘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이날 캔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이튿날까지 올라가던 자리까지 세게 흔들었던 자리, 꼬리를 제외한 몸통까지 한번 캔들을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2개, 3개의 캔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에요. 4등분을 한번 해보면 바닥, 다시 머리, 그리고 허리, 어깨. 자, 이렇게 되겠죠. 현재 주가가 2번 정도의 강한 상승이 있었고 여기에서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드는 이런 꼬리가 달린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여기에서 강한 흐름을 가져갔던 우리 올림포스 파동의 기둥 캔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깨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첫날 상한가 났던 캔들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 상한가 났던 캔들을 기준으로 끊어보면 갭을 메꾸시고 캔들을 그리셔야 돼요. 갭이 뜬 자리를 포함해서 전일 종가와 그리고 현재 종가까지의 위치를 하나의 캔들로 잡아주고 허리선 들어왔죠? 어깨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캔들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보니까 어때요? 현재 이 한국 선제에 대한 현재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머리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력을 좀 보니까 어디를 지지받고 힘을 받았습니까? 어깨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네. 그러면 앞서 캔들을 2개 묶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수적으로 하나의 캔들을 묶었을 때도 현재 이 한국 선제에 대한 주가는 허리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허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머리 위에서 나오는 파동,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드는 파동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 한 4,900원 라인 정도의 머리선을 지지받고 있다면 단기적인 대응이나 혹은 이 위에 캔들의 위치를 보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머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겠구나. 자, 내가 만약에 홍길동님께서, 제가 아니고 홍길동님께서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단타를 좀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확실한 좀 지지를 받는 자리를 원해 하면 추가적인 주가의 추이를 보다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혹시라도 이 하단을 건드리고 허리선을 지지받는 자리, 혹시나 이런 큰 음봉이 캔들로 한 방 쾅 얻어맞은 자리에서 허리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때요?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차트를 보면서 좀 검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좋은 차트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 자, 오늘 현재 주가 여기에서 최근에 하락을 좀 많이 꺾어냈죠. 일단 1차적으로 들어왔던 상한가 캔들의 위치는 이미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내가 캔들을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캔들이 꺾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서 센 파동을 나타냈던 위치 여기죠. 현재 주가를 쭉 하고 당겨보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우뚝 선 자리. 자, 이 캔들을 어떻게 해요? 연속적인 상승과 혹시 상한가가 섞인 패턴이 있으면 하나의 위치로 묶습니다. 뭐를 빼고요? 음봉과 음봉, 옆에 음봉 있죠? 더 고점을 만들어냈지만 음봉과 꼬리를 제외한 몸통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캔들로 우리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보니까 요 부분을 제외를 하고, 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반복 학습이에요. 4등분을 해볼게요. 4등분을 해보니까 허리선 이쯤 되겠죠? 허리선 어깨, 자, 무릎. 현재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현재 위치를 보니까 앞에 강하게 올라왔던 이 상한가의 캔들은 이미 훼손이 된 상태인데 어찌어찌 앞에 더 큰 시세를 나타냈던 기둥을 세워놓고 보니 다행스럽게 지금 허리선 이탈 이후에 어디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허리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이티넘 인베스트 물론 재료에 의해서 급변동하는 좀 작은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이평선이라든지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보조지표에 대한 기준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탈이 나올 때는 더 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더 큰 기준을 세고 보니까 다시 한번 허리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던 이 앞에 선 자리에서는 분명히 N자형 파동이 하나 나왔죠. 말씀드렸던 대로 N자형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을 기대를 해볼지 아닐지 위치선상에 현재 주가의 위치를 들여다보니 허리선에 반등을 더 해주는 캔들이 하나 정도 나와준다면, 허리선에 대한 반등을 해주는 하나의 캔들 정도가 나와준다면 다시 주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되돌림 파동의 어떤 뒷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기준이 서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허리, 그리고 말씀드렸던 캔들을 한 개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 이상의 추세를 크게 하나로 묶었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종목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은 애니플러스 이런 종목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아주 정석적인 패턴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정석적인 패턴을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런 흐름이 일희일비하는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상당히 그 기준을 세우기 힘들어요. 하지만 차트를 좀 길게 뿜어보고 펼쳐보고 현재 위치와 과거의 기준이 됐던 캔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니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가장 기준이 되었었던 자리는 바로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던 흐름 이후에 캔들을 하나씩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나씩 세워보면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보시더라도 뭔가 N자형 파동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N자형 파동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고 움직였는지 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을 정리해보면 1차적으로 들어왔던 캔들 앞에 머리, 그리고 발바닥, 허리, 어깨를 그렸을 때 어깨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바로 뒷파동이 나왔죠. 자, 두 번째 파동이 나왔던 상한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진행됐던 흐름을 캔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볼게요. 기준을 묶어서 지지와 저항은
상당히 진폭이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자리다. 일맥상통하는 자리다. 묶어보고 다시 허리, 그리고 무릎, 어깨. 자, 요렇게 봤을 때 현재 파동이 한 차례 일어나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N자형 되돌림 파동 이후에 주가가 힘을 급격하게 빼면서 만약에 여기나 조정폭을 노리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허리선이 깨지니까 일단 이탈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탈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다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 첫 번째, 짧게 손절한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서 추가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캔들이 가지고 있는 허리선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 버틴 자리, 이런 자리. 근데 깨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바로 급등, 상한가가 하나 더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싹 지워버리고 이평선에 대한 매매만 진행을 했을 때, 물론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가는 자리 또는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가는 자리, 근데 보통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부분 기준선은 5일 또는 10일, 그리고 이평선 21선이 깨질 때 어떻게 도망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쭉 돌려가지고 보면 현재 주가에서 5일선과 11선이 깨지고 불안하다가 21선 지지받고 올라왔다. 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니까 현재 주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깨고 21선 밟고 올라갔다. 현재 주가에서 21선 밟고 올라갔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대동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1선을 이미 깨버리고 나서 파동이 나온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1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보는 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21선이 깨고 난 이런 자리, 21선이 깨고 이탈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는 강한 패턴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기준을 이평선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파동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편합니다. 자, 그럼 요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파동이 한 차례 나오고 눌리고 다시 N자형 파동 뒷파동 눌리고 뒷파동 눌리고 뒷파동.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이 되는 자리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은 자리, 기준이 돼서 이탈이 나오지 않은 자리에서 종목들이 뒤로 힘을 써줍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여기죠. 오늘 음봉을 하나 그려냈는데, 자, 최근에 움직였던 5월 24일에 상한가 파동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바닥과 머리, 허리, 어깨, 무릎. 자, 현재 주가의 위치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가 머리죠. 머리. 앞서 진행했던 흐름에서는 다소 주춤주춤한 모습도 보이고 내가 거래에 대한 고민을 안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여기 위에서 만약에 샀다. 아니면 나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는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못 맞췄는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한번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두고 보겠다. 현재 위치가 머리입니다. 자, 머리를 깨지 않는 자리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때 어깨선을 유지해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대응 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롭게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개별적인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올라왔던 시세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대형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계속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종목들인데 마찬가지죠. 이걸 아마 이번 강의까지 거의 3번 연속적으로 이 대형주들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준을 알고 계실 테지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호재성 재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현지 시장에서 뭐 성장주 또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완성차, 부품주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번이 바닥이다. 이번이 바닥이다. 지금부터는 상승한다. 지금 사야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지가 벌써 2,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조금 추세적으로 약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파동의 세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조정을 받고 횡보 이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끌었던 자리를 하나의 캔들로 묶어 놓고 허리선을 정하고 어깨 그리고 무릎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봤더니 현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는 허리선 이탈이 나왔죠. 자,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현재 삼성전자는 허리선 회복이 가장 큰 급선무 숙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기준은 허리선 돌파가 나오는 자리, 즉 가격적으로는 한 8만원대? 8만 한 2, 3천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정도 위치가 나와줘야, 돌파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 그렇다면 오늘 현재 보여주는 이 주가의 위치는 보셨던 것처럼 무릎 정도의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조금은 더 관망을 해봐야 될 위치다.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죠. 추세 상승으로 이끌었던 자리, 그리고 옆으로 기던 하락을 했던 추세의 전환을 알리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끌었던 추세를 하나로 묶고 캔들을 나눠보면 현대차도 현재 주가의 흐름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현재 주가가 진행해왔던 박스권에서의 진행,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지지와 저항,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었던 이 구간,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눈에 보이죠. 앞서 고점 이후에 어깨선 지지받고 올라타면서 머리선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까지, 이렇게 모든 자리가 캔들 하나로 묶어놓은 올림포스 파동의 기준이 되는 캔들 하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에 대한 방향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와 똑같은 관점을 갖고 보신다면 최소한 허리선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겠다. 허리선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겠다. 최소한 그래도 한 23만 4만원 정도 올라가는 흐름 또는 회복하는 자리 정도 밟고 일어서야 다시 한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 또는 지금 반도체 부족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부진에 대한 상황 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확산세,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포트들이 나왔을 때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겠다. 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일반 크게 시세를 냈던 자리를 하나의 캔들로 묶어놓고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가 여기입니다. 자, 가깝게 일어났던 주가에서는 진행이 벗어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났던 흐름, 크게 상승을 했던 패턴을 하나의 캔들로 묶어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묶어놓고 볼게요. 앞에는 여기죠? 앞에는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흐름이니까 여기고,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깨진 자리. 그렇다면 현재 주가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세, 그 시세를 중심으로 봤을 때 허리, 어깨, 무릎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자, 허리를 깨진 않았어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대한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에 대한 이탈이 살짝 나오다가 돌파 이후에 다시 머리선의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한번 어깨선 이탈, 허리선에 대한 지지선, 다시 한번 어깨 돌파.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주가가 여기 정도까지는 돌파 나오는 흐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중기 바닥 잡고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힘이 불어났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 허리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어깨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행여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나오게 된다면 앞에 기준이 되었던 큰 캔들의 허리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종별 섹터별로 지금 시장이 진행하는 방향성과 조금 엇갈린 좀 약간 디커플링의 상황이 나왔었고, 앞서 강하게 올렸던 이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강세를 못 나타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파악할 때 이렇게 올림포스 파동의 캔들을 하나씩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주 한두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셀트리온,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딱 봐도 어때요? 딱 봐도 오늘 현재 주가에서 그림을 그려내기 가장 좋은 이 파동이 나왔던 자리, 캔들을 하나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하나로 한번 묶어보니, 자, 크게 캔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음봉을 뺀 나머지 일단 1차적으로 파동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이 뒷파동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여기 추세가 지금 이탈이 나왔죠. 여기 추세가 이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뒷파동에서 여기 꼭지를 만들어냈던 자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머리채를 쥐어 흔드는 구간 해서 캔들을 그리실 때는 이 구간을 제외하고 상승했던 날의 종가, 시작했던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캔들을 잡아서 그려봅니다. 자, 깔끔하게 지우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등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4등분을 나눠보면 바닥, 머리. 자, 현재 차트에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딱 그어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 많이 추세적으로 좀 꺾였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동안에 강했던 만큼 주가의 추이도 능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허리선은 깨졌어요. 허리선 깨지고 지지를 받고 회복하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 현재는 무릎선 깨고, 사실 주가 추이가 이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닥에 대한 어떤 지지 라인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죠. 자, 큰 추세로 그렸을 때 또 나눠서 분할해서 그렸을 때 또 다릅니다. 또 요거는 다음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나의 캔들, 현재 무릎선에 대한 이탈, 다시 회복. 자, 이 구간에 대한 무릎선에 대한 지지선을 얼마만큼 밟아주고 현재 주가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어떻게 해줄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5월 26일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117,000원 현재가가 가지고 있는 현 주가의 위치는 무릎이다. 우리가 보통 종목을 발바닥에서 사서 허리에 팔고 어깨에 팔고 머리에 팔고, 머리는 너무 높으니까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허리에 팔아라, 많은 이런 그 시장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위치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GPS로 돌려보니까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의 위치는 어디? 무릎이다. 자,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한번 받고 무릎을 지지받고 올라갈 때 허리선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세, 또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허리선을 밟고 허리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가지고 올라갈 때 아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변동폭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위치 이 무릎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관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떤 파동, 박스권 안에서의 치고받고 대응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죠. 약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잡아 준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 무릎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도 무방하다. 그러기도 그럴 것이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맞불 작전으로 그냥 막 들어가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관점을 무작정 매수하고 또 무작정 손절하고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제가 5월달 한 달 그리고 7월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 바람직한 자세는 조금 더 우리가 천천히 가자입니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올림포스 파동 바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현재 주가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았고 또 지지와 저항도 알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또 소중한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시는데 소중한 어떤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